저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 눌러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한 2주 전인가 뉴스 봤는데 고등학생이 양치기 소년을 했는데 자기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과 특공대가 거기 출동하는 거를 한 번이 아니고 아닌가 세 번인가 몇 번 시켰나 봐. 그래갖고 처음 했을 때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허위 신고를 했는지 몰랐지. 그래갖고 경찰하고 특공대들이 막 파견돼가지고 막 학교를 다 수색하고 막 이랬어. 근데 마지막에 신고했을 때 이제 얘가 잡혔는 거야, 고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출동 비용으로 2천만 원인가 부담시키게 했다던데. 내가 이거 만약에 눌렀다가 아니면 네가 살짝 불을 하나 피워줘. 그러면 내가 이거 딱 누르면 불이 났으니까 눌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는 안 돼. 한 사람이 북치고 한 사람이 장구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호흡이 착착 맞으면 우리 재밌는 거 구경할 수도 있지. 어째? 질문이 아무도 없으시네. 진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거? 없으세요? 우리 확통 끝까지 다 했습니까? 추정. 모평균의 추정 다 했니? 내가 책은 다 준 거 같은데. 수학적 기납법하고 맞지? 다 줬지? 안 받은 거 없지? 네네네. 수학적 귀납법은 아직 설명이 안 들어갔고 확통 맨 마지막 거는 모평균 추정은 끝까지 다 했지 않아요? 끝까지 다 한 건 아니었나? 문제 풀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나? 내 기억으로는 대강 다 한 거 같은데 너 밀리는구나. 앞에 거 하려고 했는데 뒤에 게 밀려요. 아 그렇구나. 이제 맞을래? 제가 다음 주까지 다 끝내올게요. 다음 주까지. 맞네. 우리 오늘 공부하고 나면 다음 수업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요번 주 일요일에 수업이 없어. 다음 주 토요일이야. 7일. 그러면 도대체 수업이 한 10일쯤 뒤잖아. 맞지? 그동안에 밀린 거 다 하고도 책 2권은 더 풀겠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확통 남은 거 먼저 마저 다 풀고 채원이 얘 왜 넣니? 얘 맨날 일찍 오던 애인데? 메시지 한번 보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가? 채원이가? 여행 간다고 했었어? 저번 주에. 아 그랬구나. 보내놓고 또 생각날 뻔. 알았어요. 그럼 우리끼리 하죠. 그랬던 것도 같다. 생각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여행이라고 해두자. 여행. 얘는 자주 놀러 가네 이번에는. 난 안 보내줄 텐데. 엄마가 자주 보내주시나 봐. 같이 가는 거겠지? 어? 이 마우스 또 이상하네. 이상하다. 잠시만요. 껐다 다시 켜면 또 손실이 많은데. 네. 왜 이게 켜지는 거지? 이상해. 엄마 잠깐만요. 껐다 켜야 되는데. 내가 바이러스 먹은 줄 알고. 문제 좀 풀고 있으세요. 컴퓨터 재부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풀어줬을까요, 합통을? 말 안 해? 다 해서 문제 풀고 가라고 했었어. 다 했었구나. 확통은 그럼 안 한다. 오늘 대수하고요. 여러분 질문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따로 진도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3월부터 새 기분으로 오늘 모의고사 지난주에 내가 준 거 했니? 왜 사진 찍어서 질문을 안 하셔?
1학년들은 얼마나 열심인데 질문이 10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내가 진도도 못 나오고 계속 그것만 했어. 그래서 역시 수업 시간에는 그건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있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맞다. 채원이가 오늘 안 오겠다. 그래갖고 내가 오늘 이거 대손 맞다. 두 페이지 한꺼번에 읽으십시오. 두 페이지예요. 오늘 1교시에 다 끝나지지 않을 수도 있어. 2교시까지 이어질 것 같네.
다 읽었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적 귀납법. 수열을 정의한다. 수열 A는 이런 수열입니다. 그것이 수열을 정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건 첫 항의 값이 얼마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렇게 하는 것도 수열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첫 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AN은 2n-1 이렇게 주고 n은 자연수, n은 자연수, 이러는 것도 나는 누구라고 자기소개를 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한 거는 연역적으로 소개한 거다 이거지. 연역적, 단도직입적, 대놓고, 직접적으로. 연역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귀납적 정의는 뭐냐 했을 적에 항의 값을 하나 줍니다. 원래는 첫째 항을 줘야 하거든. 그런데 변칙적으로 첫째 항이 아니라 뭐 세 번째 항의 값을 준다거나 다섯 번째 항의 값을 준다거나 괜찮거든 그것도. 어쨌든지 간에 첫째 항의 값을 하나 줬다. 항의 값을 하나 줬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수열 AN이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인접한 두 항,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은 항번호가 한 개 차이 나죠. 항번호 한 개 차이 나는 항을 사이를 인접한 항이라고 그래요. 인접한 항. 인접한 항 사이의 연산을 통해서 이게 관계인 거지, 관계.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 이게 전부 다 관계거든.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주면은 대놓고 AN이 뭔지를 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요렇게 두 가지 힌트, 정보를 받으면은 AN이 이거일 것이과 하고 내가 알아낼 수는 있거든. 알아낼 수 있거든.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귀납적으로 정의하였다라고 합니다. 귀납적 정의. 그런데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항의 값을 하나 주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더 변칙적으로 항의 값을 두 개 주고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A1은 1이고 A2는 3이고 이까지만 주면 아직 A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관계식 하나 더 주는데 그게 뭐냐면 AN 더하기 1은 AN하고 AN 플러스 2하고 다음 것과 같다. 이게 뭡니까? 항 세 개 관계식이잖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등차 중앙을 나타낸다고. 등차 중앙을. 등차 중앙. 이게 항 번호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있고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오거든. 중간에 있는 거 두 배 한 게 앞에 뒤에 있는 거 더한 거랑 같으면 등차 중앙이잖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거야. 우리는 요렇게 나오든 요렇게 나오든 결국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AN은 무엇이다 하고 만들어야만 하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공부를 할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등차수열, 등비수열부터 먼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거
대신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배워는 않는다. 배워는 않는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얘들이 싹 다 빠졌어. 내가 공부할 때는 이게 시험 단골 소재였거든. 너무 잘 나와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워는 놓더라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잘 모른다라는 걸로 얘기를 먼저 해놓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항번호 하나 작은 거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하면 항번호 하나 큰 값이 나온다.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등차수열. 마찬가지로 요걸 이쪽으로 넘겨. 빼기가 되겠지. 그것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은 인접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구나. 그러면 이것도 등차수열임을 나타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 요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등차수열임을 나타내요. 눈치를 채야 돼. 사회생활을 하든 수학을 하든 항상 이 눈치가 매우 중요한가 봐. 그 다음에 이건 항번호가 하나 작은 항의 값에다가 일정한 값 r을 곱해가지고 다음 항번호 하나 큰 거를 만든다. 이것도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것이지. 등비수열. 혹시 여기서 an으로 나눠가지고 요게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r만 딸랑 남겠지. 그러면 인접한 두 항의 비가 되잖아요. 인접한 두 항의 비가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값을 가지면은 이게 또 공비가 되거든. 공비. 그러면은 등비수열임을 또 나타낸다. 그 다음에 항번호 연속된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것을 제곱을 했더니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랑 같다. 이거 등비 중앙의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의 또 식이 보이거나 하면은 이게 또 A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구나 하고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쉬워서 이건 그냥 내려가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 관계식에다가 n 대신에 1 넣고 쓰고 2 넣고 쓰고 3 넣고 쓰고 해서 맨 마지막에 n-1을 넣고 썼다. 그지? 이런 식으로 축차 대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차 대입. 지금 안 쓰는 용어인데요. 그렇게 축차 대입을 해서 n-1개의 식을 얻은 후 그것들을 연산을 하는 거야. 연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좌변에 있는 항들끼리 다 더하고 우변에 있는 항들끼리 다 더한다.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실제로 더해보면은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양팔적으로 해서 여기 10g 여기 10g 똑같이 덜어내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것만큼 덜어내고 양변에 똑같은 것만큼 덜어내고 양변에 똑같은 것만큼 계속해서 여기까지 덜어내고 나면 좌변에는 달랑 한 개의 항만 값이 남게 되고 우변에는 첫 항의 값이 여기 달랑 한 개 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F가 붙어 있는 애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남아있지. 그 남아있는 애들을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건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해주면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야. 내가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 첫째 항의 값은 1인데 an 더하기는 an 플러스 2n과 같다.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때 축차 대입을 하는 것이죠. 1 넣으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 자리가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 자리는 2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지막이란다. 맨 마지막에 n-1을 넣으면은 이렇게 앞에 그 두 개 나올 텐데 이 자리는 어떻게? 2 곱하기 n-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덧셈을 해. 덧셈을 하면 맨 마지막에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나? 일반항은 여기 처당의 값은 내가 특정 값을 줘버렸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그냥 1을 쓰는 게 유리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죄다 시그마로 쓰는 게 좋아. 그렇다 보니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라고 해주면은 가장 좋다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시그마 붙인다. n을 k로 바꿔서 시그마를 붙인다. 그렇게 기억하면은 문제풀이가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물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0번째 항을 물으면은 9까지야. 9까지 하나 작아. 그 다음에 2k가 되고 우리 앞에서 거듭제곱 합공식 있죠? 거듭제곱 합공식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2분의 9 곱하기 10 약분할 거 하고 91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이게 옛날에는 다 공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도 뇌 용량이 충분히 되신다면 저런 거 하나 여기 넣어놓는 거 좋아요. 진짜 좋아.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이것들이 유식한 느낌을 줘요. 두 번째, AN에다가 n을 포함한 식을 곱해. 그렇게 해서 다음번 항이 나와. 이런 경우에는 또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축차 대입을 해서 하나, 둘, 셋, 땡땡땡 n-1개를 쓴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다 써보는 게 좋겠죠? 여기 총 개수가 n-1개라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n개가 아니야. n-1개야. 그런 다음 연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곱셈이야. 좌변은 좌변끼리 다 곱셈을 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다 곱셈을 합니다. 이때 관례상 어느 것의 값도 0이 되는 경우는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값도 0이 되는 경우는 주어지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런 문제를 풀었을 때 0이 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좌변에는 이거 다 곱한 거고 우변에는 이거 다 곱한 거에다가 이거 다 곱한 거지. 엄청 많아. 많은데 0이 아닌 값들은 서로 약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가 있거든. 그렇겠지? 마찬가지로 또 지울 수가 있거든. 또 지울 수가 있거든. 그러고 나면은 좌변에는 맨 마지막에 한 개 남아. 이거 두 개도 아니야.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남아요. 그리고 여기도 달랑 한 개 남는 건 맞는데 아까 전엔 덧셈이지만 지금은 곱셈이지. 곱셈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함수값이라고 그냥 보통 불러요. F1, F2, F3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수열할 때도. 얘네들 함수값은 하나도 없어진 게 없잖아. 따있지. n-1개.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치면은 총 n개가 있는데 이 숫자들이 걔네들을 싹 다 곱하는 거야. 싹 다 곱하는 거야. 이거는 합공식이나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대신에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예제를 낼 텐데 만약에 이래 됐다.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게 fn이라는 얘기지? 실제로 축차 대입을 이제 하는 거야. 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f1이니까 2 곱하기 1이고 여기는 2 곱하기 2고 여기는 2 곱하기 3이고 그지? 맨 마지막에 2 곱하기 n-1이 되는데 얘네들 실제로 싹 곱하면은 좌변에는 요것만 남았죠?
우변에는 이거 하나인데 얘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실제로 써야 하는 건 얘네들만 쓰면 되는데 2하고 4하고 6하고 뭐 이런 애들이 남는 거잖아.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여기 곱해져 있는 게. 그렇죠. 개수 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n-1개 곱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곱해져 있어. 1에서부터 n-1까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순열 조합할 때 그 기호 필요하겠구나. n-1 팩토리알 뭐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 놓고는 우리 보고 뭐 묻겠지. 특정한 항의값. 예를 들어서 요거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일반항 구해놓은 자리에다가 5를 대입을 해서 물론 계산을 하여도 좋겠고 아니면 나는 일반항 구하는 게 싫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다가 숫자 넣어가지고 하나씩 구해가도 됩니다. 하나씩 구해가도 됩니다. 그 정도는 말 안 해줘도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보는데 그건 지 마음이죠. 이건 뭐냐? 이건 6이다 그지? 그러면 6, 8, 48이다 그지? 아니야? 8. 그래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똑바로 썼지 내가. 그 다음 하나 더 5항을 알아내려고 5번째 항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씩 넣어도 되겠지.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는 식의 상황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항 번호가 5가 아니고 50쯤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 정도는 느껴야 돼. 느끼 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48 곱하기 10 해서 480이 되겠네요. 그죠? 8 그래 480이 아니고 8을 곱해서 48 32 88 64 384가 되겠네. 요런 식이다. 그러니까 꼭 일반항을 구하려고 고집 부릴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셔라. 언제나 수학을 하는 사람은 그래 해야 해요. 야,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진짜 점화식이라고 불렀거든. 옛날에 여기 있는 거. 뭐? 지금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거 아니야? 다녀오세요. 그러면 개념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남은 거 왜냐하면 한 명이 화장실에 갔으니까 우린 문제 몇 개 풀고 있을게요. 1번 해볼까나 그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1번 인접한 두 항을 뺐네요. 인접한 두 항을 뺐네요. 그런데 같다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수열 A에는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공차는 뭐 D라고 했고 첫째 항을 값은 그냥 모르면은 A라고 두고 요걸 표현을 하자. A 더하기 D는 10 A 더하기 8D는 24 7D는 14 D는 2 A는 8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2 아니지 8이지 8 더하기 2 곱하기 n-1 여기에 16번째 항이 궁금하면 8 더하기 2 곱하기 15 그래서 38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임을 눈치를 채야만 이렇게 식을 설정을 잡을 수가 있겠죠.
6번 중문제. 지금 저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이래 생겼을 거야. an 더하기 1 제곱 마이너스 2an 더하기 1 플러스 an 제곱은 16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좌변은 정리해 놓은 걸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am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16 am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은 이건 4라고 해야 합니다. 왜? 단에 보면은 n번째 항이 더 크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럼 둘이 뺐는데 인접한 두 항의 차가 마이너스 4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공차가 마이너스 4. 첫 항의 값은 100이면 an은 100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n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 30번째 항이 궁금하다. 그러면 3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 1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어요. 강빈이단이 운동하냐? 우리가 6번하고 저기 1번하고 이렇게 두 개 했습니다. (11번) 2차 방정식과 수열이라고나 할까? 너무 거창한데 진짜. 그냥 수열이 개수처럼 사용이 되었다. 뭐 그 정도로 할게요. 중거를 갖는다. 그러면은 판별식 하겠죠. a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n 더하기 2는 0. 아, 등비 수열이구나, 그지? an은 등비. 그래서 등비 수열의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얘네들을 잡는 거야. 잡는데 이건 더 쉽네.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한문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n은 처당 곱하기 공비의 m-1제곱 이렇게 처리하고요. 뭐야? 중근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하, 중근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냐 하면은 근의 공식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근의 공식을 쓰는 건 아니고요. 요거 an으로 묶으면 x제곱 2an 더하기 1 나누기 an x 더하기 an분의 an 더하기 2 괄호는 0이거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잖아. 한번 가보자. an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rx r 제곱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면 an x 더하기 r의 제곱은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근은 누구냐? 중근 마이너스 r이고요. 그러면 그 말은 2라는 소리지? 2라는 소리고 그 값이 bn이야. 신기하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구하라. 그 말은 이 자리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2가 10개 있다는 뜻이지. 답은 20. 2가 10개 있다는 뜻이라서 답은 20.
22번 점화식 문제. 자, 공식을 이제 외워서 풀이를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반항은 A에는 처당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공식이야 저게. 저기다가 바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A에는 마이너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인데 이것이 누구랑 같으냐? 아, 이 자리를 뭘 줬네 여기라고. 그러면 n제곱으로 끝나겠다, 그지? n제곱. 따라서 2009항의 값은 2009의 제곱이 답이 되겠네. 4번. (25번은요) 그냥 항의 값을 하나 주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관계식을 하나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 내야 돼. 어떻게?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2는 a1 플러스 3 이래 나오거든요.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지. 그리하면 a1은 1하고 값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fn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fn. 그지? 여기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공식에다. 그래서 바로 쓰면 a는 처단값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플러스 1 이래 되고요. 마침 10번째 항의 값이 궁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n에 10을 대입을 하고 여기는 9가 되겠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듭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끝내면 100이 되겠네. 100. 응? 응. 지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얘는 밑에는 K는 1부터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봐봐, 이건 n-1까지고 이건 n까지지. 바꿔야 되겠네. 요거 다시 합니다. 어디부터 다시 하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여기 n-1을 대입을 해줘야 해. 여기 n-1 이렇게. 아하, 정신 차리자. 여러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나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2009를 넣으면 항번호가 하나 여기 값이 하나 줄어가지고 2008의 제곱 이래 나오겠다. 맞지? 이렇게. 교실이 또 더워지네. 차라리 조금 추운 게 나은 것 같은데 더워지네요. (32번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일반항 구할 적에 여기 있는 것이 f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식 적용하면은
일반항은 처당에다가 함수값을 0거푸 곱하여 여기까지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일반항은 2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수 로그 배웠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2 곱하기 3 위에 지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므로 2 곱하기 3 위에 2분의 n-1n 요래 돼야 돼. 지수끼리 거듭제곱 합공식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저래 되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n에다가 k를 넣어라. 그랬더니 지수가 55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ak는 2 곱하기 3의 2분의 요래 되는데 그것이 2 곱하기 3의 55제곱과 같다. 그러하면 요거하고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11이 되겠죠? 딱 보니까 11이 되잖아. 오, 30번이 괴상한 게 하나 있다. 30번은 괴상한 게 하나 있어. 수열 A는 등비 수열이고요. 수열 B는 점화식으로 가야 되겠네. 수열 C도 있어. 이거 큰일이네. 항의 값이 더 작은 쪽을 따라가라는 소리죠. 맞지? 저 문제는 응용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열 AN 항을 늘어보고요. 수열 BN 항을 늘어보고요. 수열 CN 항 값을 늘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1, 여기 1, 그럼 여기도 1. 여기는 3, 여기는 뭐냐 이거? 3이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3. 이번에는 3을 대입할 차례예요.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는 뭐냐? 아, 잠깐만. 3을 대입한 게 아니고 2를 대입을 한 건가? 2를 대입한 거지. 어쨌든 여기는 9. 저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러면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는 9입니다. 여기는 또 27이야. 여기 관계식에다가 n 값을 3을 대입을 한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60. 27. 작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81. 이번에는 5를 대입해야 됩니다. 7 곱하기 420. 에? 이게 계속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 81인데
내가 잘못했나? 너 봐봐 실제로 1 3 2 3 4 6 곱하기 여기 360인 것 같다 야 360 5를 대입했으니까 7 곱하기 420 맞네 어? 360 1, 2, 3, 4, 5 그래 360이겠지? 아 360 그렇더라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데 이거 혹시 상황이 한 번도 안 바뀌는 건가 아니면 어느 순간 바뀌는 건가? 243 전혀 안 바뀔 것 같다 그지? 그러면 결국 C를 구한다는 거는 A를 구하는 거네. 그래서 시그마를 돌려라 하면은 N은 1부터 30까지 3의 n-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합공식을 적용하면 공비 3 처당 1 공비 3의 항 30개 빼기 1 그러면 2분의 3의 30제곱 마이너스 1 상황이 안 바뀐다고 보통은 바뀌어야지 정상인데 안 바뀐다고 그럼 답은 이거 우리가 비정상 문제도 풀어봐야죠 개념 설명 1번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니네. 다시 개념 설명만 끝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알겠죠? 30분 남았는데 개념 설명을 하겠다. 왠지 이 뒤에 문제들은 개념 설명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 방법. 증명 방법이 우리가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이렇게 했었거든. 직접 증명은 진짜 직접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명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아는 간접 증명 방법 중에는 모수법, 기류법 이런 게 있었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명제를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 다음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걸 밝혀가지고 그렇다면 유리수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무리수구나 하고 푸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배후 증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명제를 바로 증명하려니까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던가 까다로워 문장이. 그랬을 적에 대우를 만들어 놓고 보면 문장이 좀 간단하고 선명하고, 그랬을 적에 대우를 가지고 증명을 하면 대우가 참일 적에는 본래의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은 본래의 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에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그 외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걸 공통수학 2에서는 공부를 안 했고 지금 여기서 합니다.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은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시작하는 거야. 명제가 있어. PN이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그 명제가 n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일 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부터일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2부터일 수도 있고 몰라.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n이 제일 작을 때를 말하는 거야. 제일 작을 때. 그때의 n의 값을 적용을 해서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해.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해. 그것을 보이고 났다. 그러면 2를 넣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의 큰 자연수값 K를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놔.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자연수 값을 n에다가 적용을 해서 만약 명제 PN이 참임을 보일 수 있다면 그러면 도미노가 여기서 쓰러뜨려 가지고 내가 한 500만 개 세워놨다 치자. 그거 다 쓰러지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간 걸린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쓰러뜨린 거 보고 6시간 동안 이게 다 쓰러지는 거 보려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 그리고 엄마가 나를 부르네. 엄마한테도 갔다 와야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계속 쓰러지고 있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쓰러질 때까지 보고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나 갔다 와야 되겠다. 엄마가 갔다 오라니까. 그래서 그래 쓰러지고 있어라 하고 나는 엄마 부르는 곳에 가는 거야. 갔다가 5시간 뒤에 딱 왔는데 쓰러지고 있는데 한 100만 번째쯤 쓰러지고 있어. 나는 그 이전 건 보지는 못했지만 100만 번째 쓰러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쓰러지네. 그리고 마침내 뭐 500만 번째가 쓰러졌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중간에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지. 그런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도미노 쓰러뜨리고 중간 어딘가 아주 많이 지나가가지고 거기가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단계에서 쓰러지는 걸 보면 이 이전에도 다 쓰러졌을 거라고 믿고 이 이후에도 다 쓰러질 거라고 믿어주는 방식이야. 이게 왜 기납법이냐고 하면 여러분 도미노 한번 쓰러뜨려 보세요. 내가 한 500만 번째까지 1000만 개를 세웠어. 500만 번째까지는 쓰러졌는데 그 뒤에 꼭 쓰러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니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귀납법이라는 게 항상 허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 귀납법이라는 게. 그렇지만 수학에 있어서만 귀납법은 허점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거지. 현실에 있어서 귀납적인 사고는 항상 나중에 100년 뒤에는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1000년 뒤에는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의 세계에서는 1000년 뒤든 100만 년 뒤든 똑같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내가 예제를 들어드릴 텐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 주로 등식을 증명하는 데도 쓰고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도 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예제를 들게. 지우고요. 요건 안 중요하고 명제 PN이 제가 졸기 시작한다. 쉬었다 할게. 5분인 10분
5분? 5분만 쉬었다 할게.